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기자의 멘탈을 붕괴시킨 특별한 취재기. 2차도 가능해? 누나 여기서도 가능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은밀한 이야기부터 친동생과 처남을 살해한 사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살인 사건의 전말까지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든 기자들의 멘탈 붕괴 스토리 최초 공개. 였어요. 야, 조금만 더 비켜. 내 얼굴 더 나오게. 누구야? 14인 기자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토크 이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 기자회견 기상일보의 남국장 남희재입니다. 타국장 박재훈입니다. 예. 저희 특별 기자회견에 새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네. 기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서울신문의 백민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어디 부서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지금 서울신문 경제부에 출입하고 있고요. 예. 원래는 사회부였는데 지금 여기 찍으면서 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부의 살아있는 전설 25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에 빛나는 경제부 백민경 기자. 서울신문의 미실로 예전에 불렸는데 이제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려고. 좋잖아요. 아니, 이쁜 여자가 저렇게 말하는 거 싫어요. 아니 우리 최재 기자님, 우리 백 기자님 어떠세요? 인상 딱 뵈니까 영화 배우로 치면 어떤 영화에 어울리는 분가요? 화무 파타 역할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보신 것 같은데? 가슴 따뜻한 취재로 배우들이 더 사랑하는 기자 최재우. 아니 근데 서우정 기자님 뭐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네. 그 옆에 기자님이랑 커플로 한번 밀어드렸는데 잘 안 됐잖아요. 단독 인터뷰의 승부사 축구 전문 기자 서호정. 오늘 어떠세요? 또 다른 분하고 같이 한 번도 안 앉으셨는데. 쳐다보고 알아 둘이? 처음부터 각오를 다졌어요.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사회 방송 이제 5회인데 오늘이 가장 흡족한. 아니, 아까 잠깐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누님이시더라고요. 연상의 누님이셔가지고. 쳐다보고 인사라도 하세요 지금. 말이 안 되게 이거. 또 저기 새로 오신 김인구 기자님. 일간 스포츠의 예. 김인구 기자님 반갑습니다. 취중 인터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최종 취재 전문 연예부 김행구 기자. 우리 저 최국 기자님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들었어요. 예, 뭐 절친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친하게 보이는 사이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업계에서 진짜 잘 나가는 기자고요. 또 얼마 전에 개념 연예인이라고 책을 낼 정도로 굉장히 파워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으면 뭔가 좀 받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기자 설치는 두 가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사진, 하나는 아침에 전화할 수 있느냐. 예, 전화는 할 수 있지만 김인구 기자님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기자님, 또. 실제로 저기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는데요. 그 밤에 한 10시나 11시, 12시에 그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로 어떤 이분 내용? 애인도 아니고 예. 그 시간에 보내면 좀 곤란하죠. 좀. 이 매체가 다른데도 이렇게 친분이 있을 수가 있네요. 앞에 박주영 기자님 왜 아까부터 계속 웃고 계세요? 말투 웃기지 않아요? 말투 웃기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 프로를 모니터를 했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최재욱 기자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 되게 걱정하시면서 자는 와저리 우노. 누가 저 공기 잡는 사람 있나? 엄마 아니에요. 다 편하게 지금 다 하시는 거라고. 오늘 말이죠. 우리 연예인 기자단 중에서도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거는 누구로 치느냐 하면 1순위를 이분으로.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모든 거에 오지랖 짱이 넓게 하시고 김태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아니시죠? 아니죠. 칼럼니스트. 예. 기자 생활 잠깐 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인정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직장이 그 음악 잡지에서 음악 기자였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조금 했었죠. 아니 오늘 또 저희가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늘 말이죠. 본인이 의심 가거나 혹은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자님들 쭉 봤는데 네. 두 분 조심하면 됩니다. 저기 안진영 기자하고 신민석 기자. 지정 기자하고 신민석 기자가. 저 두 분 왜 또 계속 붙어나요? 근데? 제일 위험 인물인데. 지난주에 비해서 연예인 기자단이 좀 비주얼은 좀 떨어졌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저 기대가 됩니다. 양쪽 기자단 여러분. 토크 대결 방식이 저희가 조금 바뀌었죠? 네, 대결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토크 대결 방식. 각 팀 기자들은 1대1 라운드 대결이 아닌 팀 대결로 진행한다. 한 명의 기자 토크 후 연예인 판정단은 토크를 듣고 잘한 팀엔 추천 버튼을, 분발해야 하는 팀엔 비추천 버튼을 누른다. 추천수가 가장 많은 팀이 우승. 오늘 주제를 공개합니다. 기자를 멘붕시킨 사람들. 기자를 멘붕시킨 사람들. 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제목이 이제 호기심도 가고 흥미가 생기는데 저희가 또 열광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주제는 여기자의 호스트 바 잠입 주제입니다. 희한하게 저희가 무겁다가도 저런 주제가 나오면 막 열띠거든요. 사실 그저 남의 주제지만 정말 제가 갖고 싶은. 웃음이 나면 어떤 게 제일 관심이 있어요? 저 당연히 호스트바 잔입. 당연히 호스바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여자 연예인한테 방송에서 호스트바 가본 적 있습니까? 네가 이래요? 지난주 우승을 차지한 우리 시덕일보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석일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석일보는 여러분들 시작부터 궁금하게 좋아요, 좋아요. 여기자의 호스트바 잠입 CJ. 첫 번째 토크. 희석일보 여기자의 호스트바 잠입 취재기. 잠입 취재를 분명히 한 겁니까? 아니면 먼저 갔다가 그냥 잠입 취재라고 그런 겁니까? 경찰 기자들 사이에서 그 미모와 이 탁월한 취재로 이름난 기자인데요. 특히 남성들의 반문화 취재에 아주 강하고 백민경 기자의 기사로 인해서 여러 명의 업주들이 수속이 되는 강남의 업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자가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네. 배 기자님의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 시작부터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이 기사는 그 개인의 호기심이나 어떤 욕구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 보여, 그냥.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요. 2011년 1월 달쯤에 나간 기사고요. 이부 장사라고 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식당이라던가 그 노래방이라던가 단란주점에 간판을 걸고 낮에 영업을 하는데 이게 무허가로 불법으로 뭐 새벽 2시부터 호스트바가 문을 열어서 다음 날 오후 4, 5시까지 영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강남 일대에 뭐 100군데, 100여 곳이 그 하루 평균 10,000명의 여성들이 그곳을 찾는다는 추산을 냈습니다. 내가 소설가인데 작가인데 글을 쓰기 위해서 그쪽 세계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몇 분이서 혼자 가신 거예요? 저보다 7살 어린 여자 후배랑 갔습니다. 막내 기자랑. 저희가 찾는 거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매매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미성년이 일하고 있는가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갔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뺨치게 생긴 어린 분들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띠동갑이 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추천한 직업 정신으로 잘생긴 애를 개쪽에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잘하는 아이를 제 옆에 앉혔거든요. 말을 잘하는데 너무 비주얼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놀아? 우리 많이 안 와봤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돈을 뿌리고 술을
알몸에 바른 다음에 굴리는 대로 굴려서 네 몸에 붙는 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많이 놀다가 땀이 나면 이마로 찍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 많이 아까는 막 대박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니면 벗고 올라가면 뭐 거기서 안주 놓고 먹기 뭐 이런 거 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또 그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그 앞에서 해보라던가 그런 것도 막 시키거든요. 아니면 돈을 찔러주면 하죠. 성매매를 물어봤더니 갑자기 옆자리로 다가오면서 원래도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얘가 이제 자꾸 귀에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가능해? 근데 나 원래 그런 남자 아닌데 누나 위해서 여기서도 가능해. 누나 위해서 여기서도 가능해. 그렇지. 제가 다치를 풀어는 거예요. 백민경 기자님 다른 기자님들처럼 그 사건 취재한 거를 정확하게 요목조목 말씀해 주셔야 지금은 뭐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하시니까 집중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진짜 그러네요. 막 추억을 회상하듯이. 순간 떠올랐네요. 그래서 그 적개건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어린 미성년자 아니면 쉽게 돈을 벌려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실업 위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기심에 이런 식으로 가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자, 이제 추천 비추천 버튼 누르시죠. 결과 보여주세요. 비추천이 많아요. 저희 제일보 버지니아 대 김 박사의 실체. 제오일보 버지니아 대 김 박사의 실체. 그냥 김 박사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배웠다고 하는 김 박사 이 양반의 이야기를 한번. 최우영 기자님. 혜성같이 나타난 기자단의 다크호스 사회부 최우영 기자. 올해 7월 말쯤에 서울 강남 쪽에 있는 모 경찰서에서 이제 건강식품 사기단을 잡았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건강검진을 해주고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69만 원에 팔았습니다. 재밌는 건 거기 이제 현직 의사도 껴 있고 그리고 뭐 건강식품 그 전국에 있는 홍보관 운영자들도 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인물이 김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자기 말로는 버지니아대 자연치유학과를 나온 의학 박사다. 거기 나와서 이제 말할 때도 미국식으로 말하기 전에 꼭 발동이 있잖아요. 왜 그 하면서 자기는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려주면서 타임지 표지를 이제 합성해서 거기 자기 100대 인물로 자기 얼굴 나온 거 올리고.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쨌든 사기를 쳤으니까 경찰 조사를 했어요. 아 그럼 당신 버지니아대 의학 박사 맞냐? 맞다. 출입국 기록을 뒤졌는데 한 50년 동안 비행기를 탄 적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경찰한테. 그때 그럼 이분은 어디 대학을 나온 거냐 했더니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버지니아대가 아니고 분교가 있대요. 그래서 분교가 어디냐 했더니 저기 동작구 사당동에 버지니아대 분교가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화상으로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땄다. 나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비행기는 타봤냐 했더니 제주도도 안 가봤다고. 근데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그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뭐라 했죠. 왜 그런 비싼 돈을 그런 데 갖다 주냐고 했더니 너희들은 안 놀아주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약이 가짜라도 상관이 없다. 나에게 즐거움을 줬고 그 재미를 줬고 삶의 활력소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씩 가보긴 합니다만 왜 바라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 혼자 술 먹을 때 가요. 가게 되면 이제 바텐더 여성분이 이제 그 술을 이렇게 드시는데 거기를 왜 비싼 술값을 주고 갈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웃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가서 거기 들어주죠. 들어주죠. 거기만 가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반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그 바텐더 분이 그 외로우셔 보여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눈이 확 쏘아진다. 제일보 점수가 기대됩니다. 굉장히 많이 통쾌하게 많이 웃어들 주셨어요. 이게 헛웃음은 아니겠죠? 좋은 점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점수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세 분이
추천 세 분이 근데 이거 지금 앞에 나오는 기출을 거예요? 눌러주셨습니다. 아,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본인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 얘기하면서 외로운 시점을 펑펑 울고 이 얘기하면서 전부 다 공감돼서 오하게 만드는데 왜 이거예요? 어쩌면 김 박사랑 다를 게 뭐야? 이 형도 진짜 앞뒤가 틀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 살려서 제가 바로 또 도전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남편의 엽기적인 행각. 재혼일보 친절한 남편의 엽기적인 행각. 약간 이게 변태 남편 돈 띄우는 거. 왜 첫 해에 좀 살살하니까 아니. 야, 또 승부형 나왔구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리고 정석용 기자님이에요. 기자님이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강력히 사건 사고 취재 올킬 서울시경 캡 정석영. 지난 6월달에 그 서울경찰청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좀 세상을 깜짝 놀란 보험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친동생과 자기의 처남을 살해한 사건이. 지난 96년 당시 아내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타갔는데 수사 결과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 범인은 동두천 의정부 이쪽 일대에서 이 조폭 출신입니다. 1996년도부터 이 밑에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0~50명의 이 조직 폭력배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합숙을 하면서 이제 몸도 만들고 뭐 찌르는 연습도 하고 그런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뭐 이제 식대도 줘야 되는 거고 숙박료도 줘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고민하던 끝에 부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자금을 확보하려고. 자금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살해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이서 수면에 들게 한 다음에 뭐 둔기로 이렇게 때리고 그다음 그게 차를 태워서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거죠. 첫 번째 부인도 그 후배를 먼저 시킵니다. 후배를 시켜서 살해를 해라. 그다음 자기가 이제 차를 몰고 그 후배가 반대편에서 차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교통사고. 네? 자기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자기는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후배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러니까 부인만 죽은 것처럼. 친동생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고급차였어요. 근데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나더라도 사실은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야 기름값도 비싼데 왜 이렇게 고급차 타고 다니느냐. 싼 차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계속 중고차를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도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기름값도 비싸니까 중고차를 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하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대편에 넘어오는 차를 옆에서 이렇게 들이받는 것처럼 해서 사망을 해서 보험금을 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재혼에서도 그 돈이 필요하니까 처남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살해를 한 거죠. 그 처남 같은 경우에도 죽일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장모 이름으로 앞으로 해놓고 그렇죠. 장모 몰래 그래야 이제 자기 의심을 자기가 수익자면 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남이 죽었어요. 어쨌든 교통사고로 온 가족들이 슬퍼할 거 아닙니까? 장모님도 슬퍼하고 막 그때 정말 사위로서 정말 같이 슬퍼해주면서 정말 집안에 그런 대소사가 일어날 때는 뭔가 좀 남자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자기가 막 헌실적으로 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니까 장모가 아 정말 우리 사이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사위밖에 없어. 그 보험금 자기가 타놓고 그 보험금 일부 조금 장모님한테 드리면서 어머님 이걸로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 처갓집에서는 이 사이가 완전 베스트 사이인 거예요. 그 장모도 속고 부인도 속고 다 속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총 받아낸 게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 건의 살인 사건으로 보험금 20억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잡혔을까? 첫 번째 범행을 했을 때 2명의 부하를 시켰는데 1명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최근 들어서 밝혀낸 거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 첫 번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건 처벌할 수 없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으로 이 사람은 기소가 된 거죠. 경찰도 이 사람을 수사할 때 얼마나 지능적이었냐면 자기는 끝까지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속 이제 증거나 같이 그때 당시에 어떤 수사했던 자료 이런 것들을 압박해 들어오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해서 화장실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렇게 했다. 회유도 하면서 협박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살인죄 무죄 나오면 곧 나온다. 당신 꼭 찾아오겠다, 경찰한테. 아니 근데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화장실에서 둘이 얘기할 때 나 살고 나올게. 나온 다음에 보자. 어? 내가 가만히 있나? 이거 하면은 경찰도 조금 그 무섭지 않을까요? 그때 경찰이 아마 너 내 살아 있을 때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뭐 인면수심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인간을 탈을 쓰던 그 뭐 짐승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짐승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어떤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멘붕이 오셨군요. 자, 이런 일은 또 차후에 다시 또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빈 씨, 이번에는 이삭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일보 갑자기 또 올 킬. 저희 쪽 DNA는 진실을 알고 있다. 희석일보, DNA는 진실을 알고 있다. 경인일보의 간판 우리 김혜민 기자님, DNA는 진실을 알고 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독한 사건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열혈 여기자 사회부 김혜민. 그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범죄 관련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 그 17살 된 여고생이 자신이 7년 동안 큰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진술을 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큰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았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3번씩 7년 동안 성폭행을 당해왔던 겁니다. 그 학생이 지금은 17이지만 7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큰아버지가 자신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진실 공방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7살 된 여고생이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 아이의 DNA를 검사하니까 그게 이제 큰아버지의 DNA로 큰아버지가 생부였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며 묻혔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싫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혹시 피해가 갈까 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김혜민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먹먹했었는데요. 그 지난해 그 한국 여성의 전화하고 그다음 그 한국 성폭력 상담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폭력 상담의 24%가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건도 하나 있는데요. 거기도 아까 김혜민 기자 이야기한 비슷하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지금 그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 치료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수능 전날 밤 호텔에서 성폭력하려다 말을 안 듣는다고 밤새 때린 것을 용서합니다. 하루는 기절할 때까지 나를 때리고 머리채를 질질 잡고 끌고 다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린 뒤 다음 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게 한 것을 용서합니다. 내가 기침 감기가 심하게 걸려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는데 그 짓거리를 하겠다고 내 위에 올라타서 계속 기침한다고 주먹으로 내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것을 용서합니다. 참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어떨까? 이런 감정들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기 전에 어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방법을 찾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너무 무감각해져 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범죄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데 사실 그 성범죄에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범죄가 많이 나면서 그 음란물 단속을 이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보험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등 남녀범죄 예방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부터 단순 소지자도 그 적발을 해서 벌금형이라던가 뭐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39살 이모 씨 등 61명은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그 기준이 사실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단순 소지만 해도 다 적발이 되는 건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유포는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성인물이든 아동 청소년물이든. 근데 그 소지는 아동 청소년물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성인물은 보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받다가 지워도 데이터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어딘가에서는 다운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포한 사람들이 리스가 11살짜리 딸이 있는데 성교육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성폭행이 뭐야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판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냐 비추천이냐 버튼 눌러주세요. 약간 갈등하다 마지막에 그 길라잡이를 듣고 완전 추천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은 좀 씁쓸합니다. 추천이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수사는요. 특별 기자에게는 특별한 기자들이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랭킹을 알아보는 코너 콕 집어 랭킹. 기자계의 수다맨 신민석 기자가 뽑은 나보다 말 많은 스타 베스트 5. 연예계의 숨은 입당코는 누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이번 수사는요. 콕 집어 랭킹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순위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든데요. 그 어떤 모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개념 기자 연예부 신민석. 신민석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불필요한 말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기사에 못다한 이야기를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훈 씨. 말 많죠. 김장훈 씨가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많아요, 굉장히. 서병기 기자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 전 말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뭐 독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질문 안 해도 그냥 본인이 다 장르별로 얘기를 하나씩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인터뷰가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기자님은 고맙지 않아요? 굉장히 고마워요. 이분이 5위인데 이분 야 3, 4위 진짜 궁금하네. 4위 보겠습니다. 4위. 장민정 씨는 말이 많다기보다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나를 처음 취입하던 당시 당연히 그때는 뭐 아직 노래가 발표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기자 앞에서 거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순진한 친구였었는데 몇 년도 지나니까 아줌마처럼 될 정도로 말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장민정 씨가 말이 많다기보다는 저랑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4위로 뽑았습니다. 신민석 기자가 그 온전히 두 분이 만났을 때 자기가 다 주도를 하다가 조금씩 그 주도권을 뺏기는 게 굉장히 속이 상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4위에 올려놨습니다. 김정인 씨와 인터뷰가 굉장히 전 특이한 경험이었었는데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질문하면 네, 아니오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끝났는데 인터뷰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사진 기자분도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질문하다가 취미를 물어봤더니 그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던 온라인 게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사진 기자도 그 게임 굉장히 빠져 있어가지고 두 분이 막 그 게임 얘기를 한 30분 한 거예요. 인터뷰를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죠. 말문이 터지셔가지고 엄청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프로게이머랑 연애를 하실 정도로 게임에 굉장히 인연이 깊었다는 것은 좀 예전에 빨리 알았네요. 이제 1,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3, 4,
5위가 정말 좀 예상치 못한 분들이 그렇죠. 나와요. 이 랭킹의 이 가장 큰 핵심은 기자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 힌트를 좀 주시죠. 최근에 열애설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이십니다. 근데 힌트 듣기 전에는 감이 온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그래요. 힌트 듣기 전에는 저기 이계희 씨. 이계희 씨요? 예. 왜? 아니 녹화하다가 작가들이 짜증내는 거 처음 봤어요. 말 좀 그만하라고. 최근에 남자친구분이 저를 닮으셨어요. 개그맨이에요? 저건 힌트가 아닙니다. 이민정 씨? 아닙니다. 제가 아무렴 이병헌 씨를 닮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신민석 그 정도 양심은 갖고 삽니다. 신민석 기자님 인간성이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작품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애설이 터졌죠. 박민영 씨. 아니 사극이었습니다. 사극? 김규리 씨? 김규리 씨? 맞습니다. 정답! 자, 김규리 씨 같은 경우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신데 제가 김규리 씨. 지난해 개인적으로 부산 영화제 때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서 알게 됐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김규리 씨 얘기를 좋게 한 거를 기억하시고 저를 금방 알아보시고 이루시면 신민석 기자님 아니시냐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반가움이 고마워서 2위로 꼽았습니다. 뭐야? 철저하게 주관적인 랭킹입니다. 왜냐? 연예인이 제 앞에서 반가워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신민석 기자님 아까 힌트 주실 때 열애설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그 상대방 분이 닮으셨다고 지금. 주관적인 랭킹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누구예요? 김주혁 씨. 김주혁 씨. 오늘 말이다.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다. 김주혁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신민석 기자님이 본인 닮았다 그래갖고 지금 미국 쪽으로 눈이 몇 개시죠? 2개시죠? 저도 2개예요.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죠. 자, 그럼 과연 1위는요, 신민석 기자. 이분은 동남아시아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분이시죠. 동남아시아. 정답은? 이영아. 정답! 이영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사극 출연하실 때 이제 그 마지막 촬영하는 날 제가 그 부안까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나 좀 분위기가 어색하다가 후전에 동동주 시켜가지고 이제 한잔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 기억에 인터뷰를 한 3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막 재밌게 얘기를 하시다가 가까운데 이제 바닷가가 있으니까 차라리 회 한 접시 하면서 얘기를 더 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날 차를 가져와가지고 동동주도 거의 한 잔인가밖에 못 먹었는데 아마 연예인이랑 제가 가장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고 가장 좀 신나는 분위기로. 궁금한 게 있는데 신민석 기자님 말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더 말 많은 기자분이 또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아 그래요? 누구라 말을 못하겠고요. 잠시 후 연예부 기자가 밝히는 연예계 두 얼굴의 스타부터. 에이프죠. 성시경 씨는 소문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소문난 주단가의 최종 인터뷰까지. 5년째 스탠퍼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딴따라를 하고 있을 리가 있냐? 우리가 알던 국민 영웅이 전 몰라요 하더래요. 이른바 쫌팽이였나.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헤드카페를 한번 볼까요? 재훈일보 국민 야구 스타의 두 얼굴. 저는 사실 축구에 좀 관심이 있지만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국민 야구 스타의 두 얼굴. 아 이게 누군지 안 밝혀주면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재훈일보 좀 알 수 있게 좀 얘기해 줬습니다. 장강훈 기자님. 네.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사는 스포츠계의 뚝심 기자 장강훈. 국민 영웅으로까지 불렸던 분을 만나기 전에 1차 멘붕이 왔었고 만나고 나서 2차 멘붕이 왔던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프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한국이 되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민 영웅이 됐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요.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오리무중인데요. 오리무중이에요. 국가대표로도 굉장히 오래 활약을 하셨고 나이가 좀 든 다음에도 대표팀 와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사전 취재라는 걸 하거든요. 사전 취재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뭐 이를테면 미국에 이제 가서 이발을 하러 이제 미용실을 가셨대, 한인타운에.
머리를 다듬고 미용비가 뭐 200불이다 해서 점원이 200불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저 몰라요 하더래요. 뭐 예 알겠는데요. 뭐 어쨌거나 미용을 받으셨으니까 지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이 오면 여기서 돈을 주고 사진 찍고 사인 걸어놓고 나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러고 그냥 가셨대요. 진짜? 에이, 근데 옆집에 있는 운동화 가게 사장님이 달려와서 신발을 2켤레를 가져갔는데 돈을 안 주고 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나 몰라요? 여기 왔다는 것 자체로도 당신들은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발 들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면 정말 이 어린이 야구 선수들 위해서 뭐 대회도 열고 용품 기부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 좋다. 그러면 직접 같이 운동을 했던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국가대표 당시에 같이 생활했던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선수가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합숙을 하는데 그 같은 그 포지션에 있는 후배들 다 데리고 가자 밥 먹자. 딱 가서 정말 거하게 먹었대요. 술도 한 잔씩 하고 거하게 먹고 n분의 1로 해서 자기 돈만 딱 내고 딱 가더래요. 한국은 선배가 딱 데리고 가면 거의 이제 쏘는 분위기니까. 미국 문화에 녹았네요. 그렇죠. 완전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멘붕이 왔죠. 우리가 알던 국민 영웅이 이른바 쫌팽이였나.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친절한 거예요.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편하게 그 자리에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털썩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자기의 야구 철학이라든지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도 이야기 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 들은 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 때도 사실은 유학이거든요. 그렇죠. 유학을 와서 대학 중간에 갔기 때문에 사회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부터 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 전혀 안 하고 통역도 일부러 좀 멀리하고 그러면서 그쪽 문화에 접어들다 보니까 철저하게 고립이 되더라 이거죠. 그치. 야구만 알았었으니. 네. 한국에 오면 이제 이미 대스타가 돼 있으니까 내가 좀 뭐가 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데 정말 끝도 없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굴곡을 겪으면서 2군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하고 내가 서 있는 마운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나를 찾아주는 팬들이나 뭐 기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그러면 내가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한국에 이제 복귀를 할 때 계약금을 전액을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내고 연봉도 안 받겠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얘기는 진짜 몰랐었어요. 자, 재밌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상대편인데 솔직히 재밌다. 좋습니다. 불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추천비 추천. 네 분이 추천. 비추. 예. 자, 제일보 앞서가고 좋았어요.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분이- 최재혁 기자님. 혹시 영화계의 두 얼굴. 배우들은 일단 우선 두 가지의 얼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오빠가 착하고 잘 챙겨줬어요. 뭐 이렇게. 그래 다. 근데 사실 그 남자 여자 배우 주연 배우들은 어느 정도 기싸움을 합니다. 기싸움도 하고 자기가 돋보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고요. 그 카메라만 꺼지면 서로 이렇게 좀 거기에 껄끄러워지는 사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다면서요? 대기실로 막 들어가 버리고. 네. 이 한 남자 배우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아가지고 촬영장에서 굉장히 까칠하고 후배들이 이렇게 카메라 잡을 때 야 조금만 더 내 얼굴 더 나오게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해가지고 여배우들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 남자 배우가 오면은 음악을 안 듣는데 이어폰을 딱 끼고 못 듣는 척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배우도 있고 워낙 되게 말이 많은 여배우인데
그 남자 배우는 이 여배우가 정말 과묵하고 말이 없는 여자 배우로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성격이 좋고 착하기로 소문난 여배우인데 거기 그 남자 배우 얘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그 남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누구야? 우리만 알고 가면 A급 초 A급이죠. 그 남자 배우한테 거기 이거 원성 사고 있는지를 아는지 좀 약간 슬쩍 떠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멘붕이 된 게 얘는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잘 모르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 잘해주지 않나요? 사귀기도 했었거든요. 눈치가 왔어요? 지금 느낌이 왔어요? 나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앞에 성만 이니셜. 그래 성만 얘기해라 성. 성 얘기하면 너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러면 너는 궁금하잖아. 이거 무슨 성의 첫 글자. 초가가 아니고 초성.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분은 그냥 자기 역할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후배 배우들은 그게 거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성시경 씨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성시경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한 2번 정도의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일단은 그냥 뭐 정신과 신체를 포함한 졸도 수준이었고요. 2번째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분이 이제 방송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제가 그 취중 토크라는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해왔고요. 성시경 씨는 그 소문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예계 최고의 대표적인 주당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질 수는 없잖아요. 기자인데. 그렇죠. 준비를 했죠. 뭐 시중에 파는 그 컨트롤 뭐 이런 것도 마시고 한 2병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마시고 어차피 속을 너무 비우고 나가면 내가 불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을 살짝 먹었어요. 살짝 먹고 그래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일단 무조건 딱 오자마자 그냥 일단 돌리시죠 이래가지고 바로 폭탄주를 한 2잔 정도 마신 것 같고 흔히 주장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배부르면 많이 못 마시니까 이제 소주로 가자 뭐 이렇게 이 멘트부터가 벌써 술을 한두 번 마신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성시경 씨의 페이스에 말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6병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대여섯 병 이후로는 기억이 완전히 깨졌어요. 제가 취중 토크를 했으면 사실은 평소에는 한 A4지로 적어도 한 10장 이상의 메모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해서 취재를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요. A4지가 딱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사는 정말 제가 복귀를 해서 어떻게 정말 썼습니다. 썼는데 그로부터 한 2-3일 있다가 그 무용담을 저를 이겼던 무용담을 자기가 그 DJ를 보고는 라디오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취중 토크가 있었어요. 취중 인터뷰. 네, 으쌰으쌰 된 거죠. 그 다음날 출근을 못 하셨대요. 말만 놔야 되는데 몸을 놨구나. 정신줄도 넣고. 네. 저도 이제 몇 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소주 10병을 혼자서 다 폭탄으로 말아서 먹어요. 아니 근데 전혀 안 취해요, 진짜. 네. 저는 취한 건 커녕 혀 꼬부라지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먹는다고 그랬는데 한 10명하고 먹으면 성시경 씨 1명과 1명씩 건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잔 먹으면 성시경이 10잔 먹거든요. 근데 9명을 다 쓰러뜨리고 자기가 혼자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가요. 그러니까 정말 먹은 사람 중에 주당이 있어서는 정말 최고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에 시사일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토크 배틀, 기자를 멘붕시킨 사람들. 마지막 토크, 희석일보, 타진요, 나는 무죄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뭐만 나오면 무슨 진요, 뭐 김진요, 박진요, 남진요 뭐 이렇게 나오는. 좋습니다. 자, 우리 시사일보의 안진용 기자. 연예가 사건 사고 보도의 중심, 연예계 바른말 기자 안진용. 타블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게 얼마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남희석 씨? 2년. 맨 처음 학력 위조 얘기가 나온 건 2007년이었어요. 그때 타블로 씨 말고 되게 많은 분들이 학력 위조가 걸리는 상황에서 스탠포드 다니는 타블로도 학력 위조인 것 같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타지뇨는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걸까 해서 제가 타지뇨가 돼보기로 하고 제가 타지뇨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다음에 모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중에 한 명한테 쪽지를 보내 접촉을 했어요. 너무 비이성적인 사람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래도 논리적인 공방을 편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타블로가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요. 타블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는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봐라 그랬더니 그거는 너희 기자들이 할 몫이다. 우리는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걸 너희가 밝혀내라. 그래서 언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논리를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제가 정말 궁금해진 게 왜 하필 타블로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텐데 왜 타블로냐라고 물으니까 한 얘기가 스탠퍼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딴따라를 하고 있을 리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타블로 씨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특정이 된 건데 여기 계신 누구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그 감기가 걸렸는데 이걸 치료를 못하고 너무 있어서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방송을 다 중단하고 입원을 했거든요. 그 기사에 그 방송 다 펑크 내고 이제 그 감기 때문에 입원했다니까 댓글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얘기가 흘러가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연예인들은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다 아파가지고 픽픽 쓰러진다. 그래 장동민 얘도 군대를 안 갔어.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욕을 제가 막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딱 남겼더라고요. 장동민 씨 군대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최전방에 최고로 빡센 부대로 다녀왔습니다. 최고참이었어요. 누가 달았지? 근데 정말 였어요. 였어요. 요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밑에 댓글이 맞네, 맞아, 다녀왔네, 맞다. 그걸로 그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한 번에 풀어졌어요. 자, 정말 진짜 이유 없는 악플 이런 맹목적인 비난은 진짜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비 추천 판정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올 추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덕일보 자, 저희가 이쯤 되면 항상 한권편의 주인공은 그 승리한 팀에서 받게 되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네, 자 이긴 팀, 진 팀 상관없이 해주신 기자분 중에 가장 잘해주신 분을 오늘의 기자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석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날카로운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이 용감한 발언을 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저 강호동 씨 그냥 웃기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왜 벌써 복귀하고 그래? 그랬다가 헤드라인. 남희석 강호동 왜 복귀해? 그렇게 그대로 썼네요. 얘기한 거 그대로. 저 호동이 형한테 혼나요. 정말 강력한 거 해주세요. 네네네. 빨리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확장 센 분이죠? 빨리 말하고 싶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자, 하나, 둘, 셋. 자, 싸입니다. 자, 싸입니다. 뭐라고요? 됐습니다. 다른 분 주세요. 요즘 저 잘하고 있는 분한테 왜 이러는 싸이요. 아니까. 저 영어로도 나갑니다, 밑으로. 영어, 사이렌한테 한번 하세요, 사이렌. 전 세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진짜로. 네. 전 세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 모습이 전 세계 유튜브에 힐링이 정말로 된다고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세요. 네. 싸이. 그치. 연예인 이름은 싸이고 재상이지, 재상아. 재상이가 요즘 바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대한민국 가요 다 알리고 세계적으로. 제가 미국 갔을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재상이 네 뮤직비디오였었단다. 거기 가서 네 뮤직비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진짜. 진짜 그렇게. 아니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생각도 못 해요? 저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서 진짜
네가 진짜 네가 말을 탔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특별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지존 2채널